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약간 생소한 느낌이 나실 텐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넉넉히 있다 보니까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을 보내는 이런 경험들 아마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인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루어진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기가 더 많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가는 미해결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해결 과제라는 단어는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슈탈트 학파라고 하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희 한의사들은 게슈탈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비니자 기법을 한번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비니자 기법도 이 게슈탈트 학파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경과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주의력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내가 어딘가에 쓰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다른 것들은 내 인식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주의가 저한테 와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혹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은 잠깐 까맣게 잊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또 이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거고 밖에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딘가에 이렇게 딱 포커싱을 하면은 나머지 배경들은 뿌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식 안에는요, 이렇게 전경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전경에 떠오르면 나머지들은 배경으로 물러나는 이런 교체가, 전경과 배경의 교체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전경에 알람 시계 소리가 삐비비 삐비비 하고 울려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전경에 알람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찾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전경에 떠오를 거예요. 일어날까? 더 잘까? 그리고는 더 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알람 시계의 오프 버튼을 전경이 떠오르겠죠. 그걸 콩 누르고 또 잠들었다가 또 여러분들의 전경에 삐비비 삐비비 하고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전경에 시계가 눈에 들어와요.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이러다가 늦으면 어떡해 하면서 전경에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고요. 그리고 방바닥이 보였을 거고, 그리고 나서 세면대가 보였을 거고, 그 다음에 물을 틀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경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다 배경으로 물러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를 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전경과 배경이 잘 교환이 되면은 그러면은 별로 무리 없이 우리는 일상생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나갈 수가 있는데요. 가끔씩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출근길에 막 서두르다가 부인하고 잠깐 말다툼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자, 회사에 앉아가지고 이메일을 열고 그리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바로 그냥 효율적으로 내가 하던 그런 루틴대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루틴 사이에 갑자기 오늘 아침 일이 불쑥하고 다시 내 전경에 떠올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참 동안 더 분함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막 서운함 속에 한참 동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며칠 전에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이게 안 갚은 거야. 이게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이 친구가 왜 아직도 돈을 안 갚지? 이런 생각이 또 내 전경에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런 과제들은요, 자신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전경에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현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교체 주기들을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곡차곡 해결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는 게 실제로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을 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일을 하는 주무관입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은 사상자가 생기면은 이 사람의 유품을 잘 회수해서 그 가족한테 되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자기가 하는 일에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불의에 사고라도 나거나 혹은 사상을 하게 되면은 꼭 그 지역에 찾아가 가지고는 그 사람의 유해를 온전히 다 수습을 해서 가족한테 전달할 만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포장을 해서 그 가족한테 전해주면은 그 가족들은 비록 슬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그래도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받았다는 거에서 이분한테 감사를 전하고는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던 분이었는데 근데 월남전이 터졌어요. 갑자기 사망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분이 할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정신과에서 이분을 담당하던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는데 모래시계의 비율을 들어줬어요. 선생님이 지금 모래시계에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래시계는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조금씩 하나씩 순서대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동안은 크게 일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갑자기 많은 일이 생겼지만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래 하나씩 이게 순서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충고를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일의 순서들을 정해서 하나하나에 집중해 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주의를 너무 여러 군데다가 분산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내가 하는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그 과제들을 해결을 해나간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래너도 사용을 하고 뭐 계획표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일이 한꺼번에 해결하기엔 너무 큰 일도 가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일을 믹스를 해가지고 과일 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과일이 너무 커요. 안 들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죠. 잘게 들어갈 정도 크기로 잘라서 집어넣으면 충분히 또 믹서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은 너무나 커서 이 너무나 큰 일이 여기를 문득 가로막고는 더 이상 모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 큰 일을 하나씩 잘게 잘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래시계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 오랜 위시리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만의 책을 하나 출간하는 거예요. 책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괜찮아.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제목 하나 정해놨는데요. 네. 네. 왠지 재밌을 것 같죠? 나중에 발간되면 꼭 사주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책을 출판한다. 내 책을 낸다. 상당히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벌써 한 5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상당히 덩어리가 큽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일이고 너무나 좀 장시간에 집중이 필요한 일이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에 집중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요, 그 일을 하나씩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거꾸로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책을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하겠죠. 자, 어떤 디자인으로 책이 완성이 될지 어떤 디자인을 할지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야 되겠죠. 자,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기 바로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원고를 다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원고를 완성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소주제별로 글들을 계속 써나가야 되겠죠. 자, 소주제별로 글을 쓰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떤 소주제를 작성을 할지 그 소주제 목록들을 일단은 작성을 해놔야 되겠죠. 자, 소주제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대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대주제를 결정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출판사와 미팅을 하고 어떤 주제로 책을 쓸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되겠죠. 출판사와 미팅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출판사를 정해야 되겠죠. 어떤 출판사랑 일을 같이 할 건지. 출판사를 정하기 전에는 일단 대략 어떤 식으로 책을 좀 써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되겠죠. 대략의 구상을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잘게 잘라나가면은요. 자, 일단 자료조사부터, 그래? 책 써볼까? 자료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료조사 끝나고 하나씩 완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훨씬 그 일이 조금 더 쉽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겠죠. 이미 자료조사를 하는 순간부터 책이 완성되어 있는 상상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나 좀 일이 너무 커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그 일을 계획만 세우더라도 잘게 쪼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의를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혹은 너무나 다양한 일들 때문에 내가 현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면요,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결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주의를 빼앗기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팁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